안녕하세요. 모두의 단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선인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와 마찬가지로 흔히들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려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을 어느 정도 대충 알고 그린 분들이라도 꼭 이 영상을 보고 내가 확실히 지지 저항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큰 저항은 이제 월봉에서부터 그립니다. 월봉, 주봉, 일봉, 4시간봉. 저는 월, 주, 일, 4시간봉까지 그리고요. 단타를 할 때 따로 지지 저항을 작은 구간에서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큰 관점에서 그린 지지 저항만 사용을 합니다. 자, 지지 저항의 기본 개념은 꼬리가 위로 보면은 위에서 이제 꼬리가 많이 해당 구간에 꼬리가 많이 생기면은 이 구간은 강한 저항 작용을 한다. 자, 지금 보시면 이 48K 라인 윗꼬리가 엄청 많이 부딪혔죠. 이게 월봉 캔들인데 이만큼 부딪힌다는 거는 여기서도 이만큼 많이 부딪힌다는 거는 이 구간의 지지 저항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가 많이 부딪히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캔들의 몸통이 넘어서지 못하는 구간. 그러니까 저항 구간으로 볼 때는 캔들이 위로 넘어서지 못하는 구간을 저항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지 저항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물량을 실어서 뚫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큰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뚫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두 번, 세 번 좀 크게 작용할 때는 한 4-5번까지도 두드린 후에 이 구간이 뚫립니다. 자, 지지 저항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구간을 넘어섰냐 못 넘어섰냐는 이렇게 캔들의 꼬리가 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는 없네요.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여튼 캔들의 꼬리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이 구간을 돌파한 게 아닙니다. 추세도 그렇고 지지 저항도 그렇고 무조건 캔들 몸통이 넘어가서 마감이 돼야, 이런 식으로 넘어서 마감이 돼야 이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지지 구간이 깨지는 건 마찬가지로 캔들의 몸통이 뚫고 내려와서 마감이 돼야 이 지지 구간이 깨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눈에 띄는 꼬리가 많이 형성되는 구간, 그리고 캔들 몸통이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구간, 이렇게 우선 월봉에서 먼저 그려봤습니다. 자, 주봉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주봉으로 넘어와서 지금 또 보이는 눈에 띄는 꼬리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이 위에는 그냥 내비두고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 뒤에는 부딪히는 꼬리가 별로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 캔들의 몸통이 넘어서지 못했던 것과 이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내려올 때 한 번, 두 번 정도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그린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 뒤에가 2020년인데요. 2020년도. 왜냐면은 이번 엄청 큰 하락장에서 이 구간 한 28.7K까지는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사이 구간에서
26K부터 28K 구간까지는 뚜렷한 지지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27.8K 27.8K 여기도 있습니다. 일추 이쯤 될 것 같네요. 여기랑 살짝 맞닿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 아래로 더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그릴 때는 일봉으로 또 넘어가서 그릴게요. 주봉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일봉하고 이제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세부 지지 저항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2.6K가 근래 이제 이 박스권에서 이 일봉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주 큰 박스권에서 가장 좀 핫한 곳이에요. 핫한 곳 22.6K 여기가 엄청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꼬리가 많이 형성되는 구간 아니면 캔들 몸통이 넘어서지 못하는 구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캔들이 딱 22.6K에서 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요. 또 여기서도 내려왔지만 깨고 내려왔지만 또 말아 올려서 마감이 됐고요. 이 구간에서도 역시나 몸통이 이 위로 올라가질 못했어요. 또 내려올 땐 여기서 꼬리 지지받고 여기도 몸통, 꼬리 그러다가 이제 물량이 쌓인 상태로 이 구간이 한 번에 훅 깨지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지지 저항이 깨졌을 때는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 큰 하락. 여기서도 이렇게 가격이 내려올 때 이 구간이 지지를 받다가 여기서 보세요. 일봉에서 이렇게 22.6K 아래로 몸통이 한번 내려왔죠. 그 다음에 반등이 살짝 있었으나 역시나 캔들 몸통이 22.6K 아래에서 한번 마감이 되니까 아래로 쑥 빠지더라. 그 다음 22.6K 위에서 캔들 몸통이 마감이 되니까 추가 상승이 오더라. 그 다음에는 이 22.6K를 기점으로 상승 하락이 계속 이어졌죠. 이게 지금 일봉에서 보는 거라 가격이 꽤 큽니다. 12.6에서 거의 한 20K씩 움직인 거예요. 20K씩. 지금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22.6K를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 지지 저항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지 저항하고 추세가 같이 맞닿는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앞선 그 기법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그런 자리들이 큰 자리입니다. 지금도 또 큰 자리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그 기법 설명할 때 사용하는 차트인데요. 4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제가 추세선 4시간 봉 이 추세선하고 이 하늘색 선은 주봉상의 아주 큰 하락 추세선이다. 이걸 넘어서 지지를 받고 21.7K 이 구간도 지금 보세요. 꼬리가 계속 닿고 캔들 몸통이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구간에 상승 추세와 주봉의 하락 추세 그리고 21.7K라는 주요 지지 저항 구간까지 다 맞물려 있는 자리. 여기서는 확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확인 매매. 그러니까 방향이 터지는 쪽으로 가야 돼. 아래에서도 제가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 캔들 몸통이 올라오면 마감하면은 롱 포지션이다. 롱이다. 여기도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 추세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단순히 선만 긋는 게 아니라 이 선을 그려놓고 내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계속 꼬리가 생겨요. 꼬리가 생겨. 그리고 이 아래로는 21.2K죠. 21.2K가 지지를 해주고 위로는 21.7K가 계속 저항작용을 해줍니다. 자, 꼬리는 위로 계속 솟는데 캔들 몸통이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캔들 몸통이 이렇게 꼬리는 넘어가는데 캔들 몸통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4시간 봉을 보니까
상승 추세가 형성됐다. 상승 추세. 이 노란 선 있죠? 단기 상승 추세가 또 형성이 됐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 결과를 좀 보세요. 여기서 이미 그은 선이고 이 뒤에 결과값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 선은 그려져 있던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엄청 하죠. 하지만 4시간봉 캔들 몸통이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마감되질 않았으니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새벽에도 숏 롱으로 한 41% 정도 지금 수익을 냈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카페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낸 것도. 어쨌거나 이렇게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22.4K 여기도 보면은 꼬리가 많이 부딪히죠. 여긴 큰 저항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여기도 뒤에 차트를 보면은 22.4K에서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이 뒤에 보면 더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서 캔들의 몸통이 넘기지 못하는 구간을 지지 저항 구간으로 확인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무너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는데 21.2K마저 깨진다. 그러면은 아래로 훅 솟는 거예요. 다만 이 구간이 지지를 받고 위로 솟으면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 이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터졌을 때 방향이 터지고 나서 확인 매매를 하셔야 최대한 손절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선을 그릴 때도 항상 과거 차트까지 보면서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그려놓고 만약에 여기서 그렸다. 내가 이 구간만 보고 만약에 이 고점 2개만 보고 이렇게 지지 저항을 그렸다고 치면은 그려놓고 나서 여기만 볼 게 아니고 과거에 이 선에 닿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여기가 지지 저항 작용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지 체크를 하고 이 구간에서 캔들 몸통이 많이 넘지 못하고 꼬리가 많이 형성되면은 여기가 지지 저항 작용이 되는 구간이구나. 이거를 체크를 하고 이 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인데, 방향이 터졌을 때, 특히나 큰 방향이 터졌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큰 방향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좀 횡보할 때 본인이 모르면 자신 없으면 포지션을 잡지 말던가, 아니면 이렇게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기점으로 두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반대 포지션, 여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 치면은, 이런데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 치면 이렇게 이 상승 추세의 지지를 받고 하락 추세를 넘고 21.7K 라인 이 구간의 지지를 받는 걸 보면서 어차피 이런 데서 들어갔으면 손절도 얼마 안 돼요. 레버리지 많이 쓰지 마시고 이런 데서 과감히 손절하고 롱 포지션으로 바꾸면 됩니다. 반대로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은 4시간 봉 캔들이 이렇게 지지 받는 걸 보고 그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모를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확인 매매 해야 돼요. 괜히 이렇게 깔짝깔짝 횡보할 때 들어가서 물론 15분 봉으로 보면서 내가 단타를 잘 할 수 있다 하면은 지지 저항하고 캔들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 하면은 기다렸다가 방향이 터진 후에 매매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바닥 잡기나 고점 잡기를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결국 욕심은 손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상황으로 손절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손절은 적게 하고 먹을 때는 손절한 것보다 2-3배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지지 저항과 추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제대로 그릴 줄 알고 해석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꼬리가 많이 부딪히고 발생하는 구간,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넘어서지 못하는 구간을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지지 저항은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4시간봉 이렇게 그려라. 그리고 그 구간이 돌파됐을 때는 추세를 같이 생각해서 추세가 터진 방향, 그리고 지지 저항이 돌파되거나 아니면 무너진 방향으로 롱숏 포지션을 정해서 매매를 해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면은 특히나 레버리지 20배 이상인 분들은 방향이 한번 터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방향이 터졌을 때 만약에 숏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물타기 하면요, 레버리지 20배는 버티지도 못합니다. 이런 구간 지금 거의 한 4,000불 이상 상승 나는데요. 레버리지 10배로 물타면은 이제 평단이 올라가면서 버틸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 20배 쓰면은 초보자분들은 못 버텨요. 물타기로. 물타기는 내 관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시드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겠네? 근데 여기서는 다시 떨어지겠지? 이런 관점이 보일 때나 하는 거지, 그냥 무지성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큰 방향이 터졌을 때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또 트레이딩 강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 지지 저항하고 추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꼭 기억하시고, 지지 저항 추세를 그린 다음에는 꼭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큰 지지 저항과 작은 지지 저항을 나눠가면서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